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잠깐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괜찮아진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단 한 번의 발작으로 평생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삼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뇌졸중이 찾아오기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걸어서 시장을 다니고 밥을 차리고 대화를 나누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말을 잃고 몸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희망도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며 그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단삼, 영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가루 음식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그 음식은 막혀가던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손끝의 저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그 음식의 정체와 정확한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뇌졸중은 단순히 피가 머리로 덜 올라가는 병이 아닙니다. 뇌 속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길게 늘어뜨리면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로 향하는 혈관은 가장 섬세하고 단 한 곳만 막혀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은 한 번 뛸 때마다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그중 약 20%가 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가 단 몇 분만 멈춰도 뇌세포는 견디지 못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단 3분이면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골든타임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놓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에 힘이 빠져도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며 하루 이틀을 넘기죠. 그러나 그때 이미 뇌 속에서는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MRI를 찍어보면 이미 작은 뇌경색 흔적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조용히 쌓여가던 손상이 결국 큰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폭발하는 결과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가 약해지고 한 곳이라도 막히면 그 부위의 뇌세포는 단숨에 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3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간만 늦어도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성 경색 사일렌트 스트로크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는 경우죠. 이런 미세한 경색이 반복되면 결국 큰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뇌경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MRI를 찍어보면 뇌 속에는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세포가 죽은 자리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미리 몸이 알려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 그 위험의 징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이미 그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짧고 너무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곤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
바로 그 짧은 순간들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환자는 건강을 지켰지만 놓친 환자는 단 한 번의 발작으로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단어를 찾지 못하고 혀가 꼬입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10초, 길어야 1분 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순간적인 힘 빠짐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합니다. 손발이 금세 돌아와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일과성 허열 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현상을 뇌의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뇌가 미리 경고하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은 훨씬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야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글자가 겹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과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막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시각 중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얼굴의 비대칭이나 감각 저하입니다.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얼굴 한쪽이 뻣뻣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또한 뇌혈류의 이상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징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평소와 달리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고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머리가 짓누르는 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역시 뇌의 후두엽이나 손해로 가는 혈류장애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뇌 속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끊기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이미 뇌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뇌졸중은 절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 중 이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즉시 병원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긴 분들은 대부분 후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것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신호입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뇌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이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부터가 진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뇌혈관을 서서히 막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은 병이 커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뇌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쪽에서는 염증과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지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워 보일 뿐 사실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만든 예고된 결과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 해당되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이런 식단을 유지하던 분들에게서 중성지방과 염증 표지가 높게 나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흰쌀에 현미를 7대3으로 섞고 귀리나 보리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을 늘리십시오. 둘째, 짠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국물 위주의 찌개, 젓갈, 가공치즈, 절임류는 나트륨 부담이 큽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탄력을 잃게 만들어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저는 국물은 남기고 소금 대신 마늘파 허브로 풍미를 내는 법을 권합니다. 배달 음식은 간장 소스 반만을 기본 선택으로 바꾸면 체감이 빠릅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크래커, 도넛, 파이, 쇼트닝이 들어간 빵은 부분 경화유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지방은 LDL을 올리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장을 볼 때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유, 트랜스 지방 영지 표기를 꼭 확인하고
간식은 견과류와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로 대체하십시오. 넷째,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거나 하루 한두 끼에 몰아먹는 패턴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기상 후 2시간 이내 첫 끼, 이후 4-5시간 간격 원칙을 제안합니다. 같은 시간에 적정량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심박,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미세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하루 총 1.5-2리터를 나누어 드십시오. 다만 신부전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주치의와 목표량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튀김 위주의 조리와 잦은 음주입니다. 기름을 고온으로 오래 쓰면 산화물과 유해 부산물이 늘어나 혈관 염증을 자극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굽기찜 에어프라이는 혈관 부담이 확실히 낮습니다. 술은 일주일 0, 1회, 1, 2잔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약 복용 중일 때는 금주가 원칙입니다. 일곱째, 달고 진한 소스에 의존하는 입맛입니다. 케첩, 바비큐 소스, 달짝지근한 드레싱, 시럽 커피는 설탕과 나트륨이 함께 높아 혈관 건강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대신 올리브오일과 식초, 레몬, 후추, 허브로 맛을 만들고 커피는 블랙이나 무가당 라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7가지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조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를 줄이고 내일 하나를 더하면 한 달 뒤 혈관은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저는 실제로 혈관 회복을 도와주는 음식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단단하게 굳어가던 길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다시 열릴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의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뇌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재료가 아니라 혈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를 되살리는 자연의 처방전이다. 첫째, 귀리다. 귀리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곡물이지만 그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 이 식이섬유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고 혈관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귀리 가루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가장 효과적이다. 물 온도는 60, 70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영양소를 손상시킨다. 처음에는 반 스푼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면 부담 없이 습관이 된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둘째, 블루베리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인다. 하루 한 줌, 약 20알 정도면 충분하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사계절 내내 섭취할 수 있다. 아침 귀리 가루 위에 토핑처럼 얹어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된다. 셋째, 시금치다. 시금치는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을 줄이고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류를 개선한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끓는 물에 30초만 데친 뒤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로 무치면 좋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넷째, 연어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줄인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정도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좋다.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것이 이상적이며 레몬즙과 허브로 간을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연어를 꾸준히 먹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마늘이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전을 녹이고 혈액의 끈적임을 줄인다. 하루 한두 쪽을 꿀에 절여 드시거나 요리에 자주 넣으면 된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구운 마늘도 괜찮다. 꾸준히 섭취하면 손끝 저림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섯째, 녹차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소판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
하루 두세 잔 80도 정도의 물에 3분 정도 우려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면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일곱째, 다크 초콜릿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한다. 하루 두 조각이면 충분하며 밀크 초콜릿처럼 설탕이 많은 제품은 피해야 한다. 식후에 한 조각씩 천천히 녹여 먹으면 당 갈망도 줄일 수 있다. 이 7가지 음식은 약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 속에서 혈관을 지키는 자연의 치료제다. 귀리 한 숟가락, 블루베리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연어 한 토막, 마늘 한 쪽, 녹차 한 잔,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이 단순한 조합이 뇌를 깨우고 혈관을 젊게 유지한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기보다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보라.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건강은 결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뇌혈관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좋은 음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처음 며칠은 열심히 실천하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몸은 큰 변화를 거부하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받아들이면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한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귀리 가루 한 숟가락만 실천해보자.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짧은 행동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깨운다. 일주일 뒤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꿔보자. 또, 그 다음 주에는 과자와 빵을 대신해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만 바꿔도 석 달 후에는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 수면, 운동의 시간이 일정할수록 혈당과 혈압은 안정된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처럼 하루의 패턴을 정하고 그 흐름을 지켜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규칙한 시간에 먹으면 효과는 줄어든다. 특히 밤늦은 식사는 피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의 음식은 지방으로 변해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준다. 하루 중 2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라.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수축하며 심장에서 뇌로 향하는 혈류를 밀어올린다. 운동이 어렵다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도 좋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물과 수면은 혈관의 두 축이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라. 물은 혈액을 묽게 해 혈전 생성을 막고 잠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준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 호르몬이 증가한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10분의 심호흡은 어떤 약보다 좋은 회복제가 된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보라. 귀리 가루 섭취, 20분 걷기, 물 2리터 마시기처럼 하루의 행동을 메모하거나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변화가 눈에 보인다. 그 작은 기록이 동기를 주고 실천을 습관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좋다. 가족, 친구, 배우자와 함께 실천하면 훨씬 오래 지속된다.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고 식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치료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이다. 결국 뇌혈관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귀리 한 숟가락, 물 한 컵, 20분의 걷기면 충분하다. 오늘 시작하면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지고 한 달 후 삶이 달라진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결심 대신 실천으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첫 발을 내디뎌라.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뇌혈관의 건강은 잃어버리고 나서 되찾기엔 너무 값비싸다. 한 번 막힌 혈관은 다시 열리더라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의 공통점은 그때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였다. 반대로 건강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때 바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실천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떠올려 보자. 귀리 한 숟가락, 블루베리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연어 한 토막, 마늘 한 쪽, 녹차 한 잔, 다크 초콜릿 두 조각. 이 단순한 식습관이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킨다. 여기에 하루 20분의 걷기와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숙면이 더해지면 당신의 뇌혈류는 젊은 시절처럼 활발히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약도, 수술도 아닌 오직 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일주일이면 피로가 줄고, 한 달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석 달이면 혈압이 안정된다. 그리고 6개월 후, 당신의 혈관 나이는 지금보다 10년은 젊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다음 달부터, 내일부터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건강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다. 내일을 기다리는 동안 혈관은 서서히 굳어가고 뇌세포는 조금씩 손상된다. 그러나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 흐름은 완전히 반전된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고 귀리 가루를 타서 마시며 점심에는 현미밥에 시금치나 연어를 곁들이고 저녁엔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라. 그 단순한 하루가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든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친구와 나누는 산책, 배우자와의 작은 약속이 곧 힘이 된다.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며 함께 실천한다면 훨씬 오래 지속된다.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건강한 부모의 식탁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다. 당신이 오늘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선택하는 그 순간 가족의 미래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혈관의 나이가 진짜 나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혈관을 만들고 당신의 혈관이 곧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셔보자. 그 단 한 모금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구한다.